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자, 팍팍한 정치 뉴스는 잠시 잊고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정후 선수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우리 돈 1,473억 원이라는 정말 초대박 계약을 마치고 어제 금이 환영을 했죠. 계약 당시에 정말 다리가 풀릴 정도로 깊었다, 이런 후일담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네, 이제 국내 귀국을 하면서 취재 인파도 정말 많이 몰릴 정도로 이정후 선수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현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이정후 선수가 이제 센스 있게 영어 답변을 많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연고가 있는 NBA 팀이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장 에도 이제 경기를 보러 이정후 선수가 갔었는데 워낙 또 샌프란시스코와 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현지 팬들도 이정후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구장에서도 이정후 선수에 대한 환호가 정말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정후 선수의 이 계약 조건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좀 예상을 못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이정후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 선수에게 이제 달러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를 안겨줬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FA 선수에게 세 번째로 큰 금액이었고요. 야수에게는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정후 선수의 능력과 스타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지에서 원래는 5천만 달러 아니면은 최대 많이 번 곳이 이제 9천만 달러 정도를 봤었거든요. 그거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현재 외야진이 썩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로 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좌우 플래툰 시스템에 적용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정후 선수가 이제 주전 중견수를 차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정후 선수의 활약을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고, 그동안 이 한국 프로야구, 일본 프로야구를 거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정후 선수를 좀 계기로 메이저리그가 우리 프로야구를 좀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이제 과거 올해 열렸던 WBC 대회에서도 일본이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전체적인 리그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과거 류현 선수나 올해 이정후 선수의 진출대를 보면은 KBO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여준 선수들은 일본 리그에서 최상위 선수들에 비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정후 선수의 계약이 우리나라 리그에서의 최상위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후 선수 그리고 또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의 맞대결이 아마 야구 팬들에게는 내년에 좀 가장 기대되는 그런 경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맞기 위해서 이정후 선수가 좀 이런 점들은 보강하면 좋겠다,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시즌에도 13번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타니 선수가 내년 시즌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투수로는 등판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타 맞대결은 아마 이정후 선수와 펼쳐지진 않겠지만 타석에서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이정후 선수의 현지 평가를 보면은 지금 정확도는 상당히 좋지만 파워는 살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선구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볼넷을 많이 얻어내는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평가했을 때 장점을 더욱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후 선수가 지금 돈도 생각보다 꽤 많이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담을 잘 떨쳐내고 적응만 잘 한다면 이정후 선수가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격에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수비 쪽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정후 선수가 홈 구장으로 쓰게 될 오라클 파크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도 외야가 넓은 구장이에요. 근데 이정후 선수가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중견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현지에서 그 넓은 구장에 적응을 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정우 선수의 내년에 어떤 활약들이 있을지도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국내 프로야구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또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릭 패디를 떠나 보내고 다니엘 카스타노와 카일 하트를 새로 영입을 했네요. 네. 에릭 패디는 우리나라 외국인 연봉 구조상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400만 달러로 3명을 계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에릭 패디가 이번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2년에 1,500만 달러를 받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로서는 물론 패디를 잡고 싶었지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계약이었고요. 그러면서 에릭 패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좌투수 2명이죠. 다니엘 카스타노와 카일 하트 2명을 데려왔는데 2명 모두 이제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은 자완 투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니엘 카스타노 같은 경우에는 통산 마이너에서 7시즌 뛰었고 이제 42승 28패 3.91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찍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3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도 꽤 활약을 했었어요. 네. 이제 좌투수로서 선발 투수로서 좋은 활약을 나름 했었는데 결국에는 빅리그에 자리 잡지 못하면서 이제 KBO 무대를 두드리게 됐고요. 140km대 후반대에 빠른 공, 포심과 싱커를 던지고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데 이제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메이저리그 통산으로 따져도 1할 9푼 3리거든요. 그 정도면은 슬라이더의 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임선란 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꾸준히 꽤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NC가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을 정말 잘 뽑아오지 않았습니까? 에릭 테임즈, 에릭 패디 이런 선수들을 꾸준히 잘 뽑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카우트들의 눈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이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일 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엘 카스타노보다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좀 적은 선수예요. 네. 2020년 딱 한 시즌 뛰었는데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성적이 썩 좋지 못했지만 마이너에서는 꾸준히 선발 투수로 활약하면서 3점대 후반의 평균 자책점 찍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일 하트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두 선수 모두 이제 140km대 중후반대의 구속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이 정도면은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빠른 구종은 아니지만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구속이거든요. 특히나 좌투수기 때문에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창모 선수가 이번에 상무에 입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좌투수가 한 명 빠져나갔기 때문에 구창모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NC가 이제 좌투수 2명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자 1명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NC도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치게 돼요. 네, 이 카스타노 선수의 내년 시즌 목표가 NC 다이노스의 우승이라고 이제 밝힌 바 있는데 저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바라는 바인데 우리 NC 다이노스 내년에 좀 우승도 좋고 이 승리 전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보강하고 신경 쓰면 좋을지 전략을 좀 이렇게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에이스인 절대적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패디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이제 데려온 외국인 투수 2명과 함께 국내 선수들이 잘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 마운드의 공백을 잘 메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올 시즌 내내 타선은 기복 없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타선이 꾸준히 이제 유지만 된다면 올 시즌보다 정규 시즌에서 더 높은 순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NC 다이노스의 다음 시즌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엊그제였죠. 이 이야기가 남았네요. 네네.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선수 구성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이죠. 빅터 레스고요. 또 KBO에서 뛰게 될 다른 외국인 선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롯데자이언츠가 기존에 올 시즌에 뛰었던 투수 2명이죠. 에런 윌커슨과 찰리 반스와는 재계약을 했고요. 타자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었는데 빅터 레스라는 외국인 타자를 데려왔어요. 이 선수는 스위치 히터고 키가 상당히 큽니다. 196cm나 되는 큰 키로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화이트삭스 마이너에서 트리플 A에서 20홈런을 칠 정도로 올 시즌에 마이너에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20홈런을 치긴 했지만 마이너 통산으로 따져도
12자릿수 홈런을 친 시즌이 딱 2번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의 3할에 가까운 마이너 통산 타율을 기록할 정도로 정확도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과거에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에서 5시즌 활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파워는 좀 떨어지지만 정확도가 좋은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니만큼 이제 롯데 팬들도 그 점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사직구장이 최근에 펜스를 많이 높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타자보다는 좀 더 이제 정확한 타격의 중장거리 타자를 선호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선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볼넷은 적고 삼진이 상당히 많은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석에서 워낙 적극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투수들의 많은 유인구에 끌려 나오지 말아야지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KBO 리그 무대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이 롯데가 최근에 타자 외국인 선수를 뽑았을 때 썩 좋은 이제 결과를 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롯데 팬들은 이번 외국인 선수만큼은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올 시즌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다른 구단들을 보니까 주로 과거에 이제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 지금 KBO 무대에 적응을 잘 한 선수들을 이제 계속해서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예.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몸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좀 더 빠져나가 줘야지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계약을 하고 점점 로스터가 정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KBO 리그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존 팀들이 계속해서 기존 선수들을 재계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NC는 과감하게 이번에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진짜로 축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였죠. 18일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리그 데뷔골, 데뷔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또 맹활약을 펼쳤죠. 네,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김민재 선수가 해리 케인의 2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팀의 3번째 득점을 헤딩골로 연결을 시키면서 분데스리가 데뷔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을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사실 2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전반전에 프리킥 상황에서 넣었던 헤딩골이 아쉽게 이제 VAR을 통해서 옵사이드로 바뀌면서 이제 골이 하나가 취소되면서 아쉽게 뭐 한 골에 그치긴 했지만 이제 데뷔골을 넣었다는 점에서 정말 축하를 해줘야겠고요.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5골을 팀이 이제 허용을 하면서 살짝 좀 평가가 떨어졌었는데 네. 이번 슈투트가르트전에서는 무실점 경기와 함께 한 골까지 넣으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어요. 해리 케인이 2골을 넣었지만 이제 무실점 경기와 함께 수비수가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독일의 잡지인 빌트지에서 네. 그동안 김민재 선수에게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가 끝나고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 득점인 1점을 줬습니다. 이게 빌트지는 1점부터 5점까지 평점을 매기는데 네. 낮을수록 높은 평점이거든요. 정말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했고 빌트와 키커 잡지 두 곳에서 이번 주 베스트 11에 김민재 선수를 모두 선정할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토너먼트 대진 추첨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의 좀 행운의 여신이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챔피언스리그 대진표를 말씀을 드리면 네. 포르투와 아스날이 맞붙게 되고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 인테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클럽이죠. PSG와 도르트문트, 그리고 라치오와 바이에른 뮌헨, 코펜하겐과 맨시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가 붙는데 네. 지난 시즌 이제 트래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가 16강에서 정말 수월한 상대죠. 코펜하겐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코펜하겐이 A조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뮌헨, 맨유와 같은 조였거든요. 네. 그 조에서는 원래 뮌헨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맨유가 정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떨어지게 됐고 코펜하겐이 13년 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너무 강한 상대를 16강에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르와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16강 대진표에서는 가장 전력이 강한 상대팀끼리 맞붙게 되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매치업이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인데 파리 생제르맹에 이강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일본인 선수인 쿠보 다케후사 선수가 있어요. 예. 16강에서 이런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미넨이 라치오와 맞붙게 되는데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 소속으로 김민재 선수가 16강 무대를 밟았었거든요. 2년 연속으로 이제 소속팀을 바꿔가면서 토너먼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살짝 애매해서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좀 흥미로운 경기로 이제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01년생 동갑내기죠. 절친 이강인과 일본 구보 타케우사가 16강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요거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나 한일전이 열리면 많이 관심을 그쵸.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가 라리가 있을 때도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낸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라운드 위에서 그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펼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제 쿠보 선수도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윙으로서 펼치고 있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언론에서 좀 질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는 정말 필요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옹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열리는 이 토너먼트에서도 네. 이강인 선수가 그 경기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두 선수의 맞대결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